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추가로 술을 마셨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어떻게 측정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까요? A씨는 2019년 7월 20일 16시 25분경 전라북도 정읍시의 소재안 삼거리 부근에서 화물 차량을 운전하다가 맞은편에 있던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경찰관은 같은 날 16시 53분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사고 장소인 삼거리에 도착하여 17시 20분경 호흡 측정 방식으로 음주 측정을 실시하였는데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69%로 측정되었습니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16시 43분경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소주 한 병에 복숭아 음료 한 캔을 섞어 마신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2019년 9월 24일 A씨에게 추가 음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주 한 병에 복숭아 음료 한 캔을 섞어 마시도록 한 다음 음주 측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5%로 측정되었습니다. A씨가 사고 당일 차를 운전하기 전에 마신 음주량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고 A씨는 사고 전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담당 검사는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2019년 7월 20일 17시 20분경 측정된 수치인 0.169%에서 2019년 9월 24일 측정된 수치인 0.115%를 공제한 0.054%로 보아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 알코올 농도 증가분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면서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체내 흡수율과 위드마크 상수에 관한 통계 자료 중 A씨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추가 음주로 인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증가분은 0.141%로 계산되었습니다. 원심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계산된 수치인 0.141%와 2019년 9월 24일 측정된 수치인 0.115% 중 A씨에게 더 유리한 수치인 0.141%를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 알코올 농도 증가분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사고 당시 음주 측정치인 0.169%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계산된 0.141%를 공제하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가 0.028%에 불과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치인 0.03%에 미치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도 음주운전 직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운전 시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 시의 수치가 아니라 측정 시의 수치이므로 운전 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구하기 위하여 여기에 운전 시부터 측정 시까지의 알코올 분해량을 더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공식을 적용할 때 불확실한 점이 남아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 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관하여 알려져 있는 신빙성 있는 통계 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그 계산 결과는 유죄의 인정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등 관련 법리를 설시한 다음 원심의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의도적인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죄형법정주의와 검사의 엄격한 증명 책임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존중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무죄 판단의 이유를 덧붙였습니다.